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 하면 먼저 등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등식하면 등호가 있는 식이잖아요. 등호가 있는 식. 그래서 1은 2다. 뭐 이거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긴 하지만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뭐 x는 3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는 식이고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뭐 등호가 있는 식으로서 다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등식이라는 거는 뭐 이게 맞았냐 틀렸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의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왠지 이와 같은 등식을 보면 이거를 쭉 풀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죠. 이런 거는 이렇게 x가 어떤 특정한 숫자로 나오게 되는 등식은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은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풀고 고등학교 1학년에는 3, 4차까지 이렇게 푸는 거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정식 말고 그냥 그 자체로만 냅둬도 상관없는 등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요게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는데 사실 뭐 이 표기 방식은 그렇게 크게 의미할 건 없고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한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x 대신 2를 집어넣어도 되고 x 대신 2를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포함하는 식 자체로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기 때문에 뭐를 갖다가 이거를 쭉 전개를 해서 x는 그래서 뭐야? 라는 거를 푸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만 냅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이러한 항등식들은 이렇게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그 문자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앞에서 했을 때 요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고 요게 뭐 a에 대한 항등식, 뭐 b에 대한 항등식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에 대한 의미가 바뀌게 되면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여기 만약에 주어져 있는 식이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항등식인데 2차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은 아래쪽에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제곱하고 x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더하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이거를 다 몽땅 다 여기 있는 치를 없애줄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있는 a, b, c는 뭐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지만 요거를 갖다가 x 대신 뭐를 집어넣어도 다 되도록 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네, 그래요. c가 만약에 0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남네요. 근데 이거를 쭉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x를 만약에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은 꼴로 들어간다. 그래서 x는 a분의 b다. 나 잘 풀었네 라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x랑 여기 앞에 있는 x제곱이 요 두 숫자가 서로 꼬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서로 항상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곱했을 때랑 비교를 해서 없애줄 수 있는 숫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x제곱과 x에 대한 힘을 무의미시켜야 됩니다. 무력화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력화를 하려고 하면 a도 0, b도 0, 그러면 c도 0 이와 같은 식을 집어넣게 되면 x제곱과 x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이거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방법하고 요 앞에 있는 요 식하고 이 두 개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제곱하고 자기 자신하고 항상 섞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입니다. 네, 이거를 포인트로 전부 다 0을 만들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를 몽땅 다 무력화를 시켜서 0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4, 그 다음에 c는 1.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를 위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0 곱하기 x제곱은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 이거는 0이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오케이가 되네요. 그렇죠. 항등식은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과 똑같은 등식이지만 방정식은 x는 뭐야 라는 걸 푸는 거고, 항등식은 x가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 x 말고 다른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 방법으로 미정계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미정, 아직 뭐 예약이 미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x의 개수가 되어 있는 거를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이걸 한번 정해봅시다 라는 게 미정계수법입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수비교법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거는 양쪽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개수를 비교를 하려면 주어져 있는 이 위에 있는 식을 x의 개수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 다음에 x의 개수가 없는 상수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x의 개수, x의 개수 이거 두 개가 같고, 여기 있는 상수항, 상수항 이거 두 개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식을 전개를 해주면 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1 이렇게 됩니다. 두 식을 더해주면 3b는 3이니까 b는 1,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그럼 a는 마찬가지로 2,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계수비교법을 했으니까 이번엔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요 전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거를 저는 잠깐 줄여서 여기 있어. 여기서 수치대입법으로 해보려고 하면 수치대입법, 이거는 a x-1, 그 다음에 b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1인데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개수, 우리는 요거는 x가 중점인 게 아니라 개수인 a와 b가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b를 알고 싶으면 b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b 앞에 있는 a를 지워줄 수 있는 x는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은 앞에 있는 요 부분은 0이 되고 나머지 이 b는 1 이렇게 되니까 아니 3이지, 3b는 3, 그러면 b는 1, 네,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a는 여기에 따라서 붙어서 나머지 숫자를 갖다가 쭉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a는 2, 네,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뭐 사실 a는 b를 찾는 요령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전체가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를 보고 야, 이거 뭐를 갖다 이용을 하는 게 더 좋을까? 라는 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이제 뒤에서 쭉 하다 보시면 이걸 알겠지만,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는 뭔가 양쪽에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계수비교법에서 한쪽으로 쭉 모른 다음에 나머지가 다 0이다 라고 x의 개수도 0, b의 개수, x 제곱의 개수도 0, 상수항의 개수도 0, 뭐 상수항의 개수라는 말은 안 쓰지만 상수항도 0, 네, 이와 같은 식으로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게 계수비교법입니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정리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수비교법이 편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면 대입이 있으니까 수치 대입법이 편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 바로 다음에 할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서는 수치 대입법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요거를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선 수치대입법을 좀 더 쓰더라 라는 것 정도로만 잠깐 이렇게 지나가듯이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등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는데 이 등식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항등식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항등식을 얘기하는 표현은 x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라고 조금 더 간지나게 이렇게 줄입니다. 요게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것도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쓴 건 항등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거는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을 이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안 보이면 계수비교법이 편하다 입니다. 계수비교법은 계수로 몽땅 다 묶어줘요. x의 계수, x가 없는 것들 상수항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은 x의 계수도 0이고 x가 없는 상수항도 0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2k는 마이너스 4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a는 2.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있는 이 문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문자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문자를 기준으로 계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k가 있는 거를 위에서 뽑게 되면 k가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밑에다 줄여주면 k로 묶고 나머지 x 플러스 1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x가 이 상수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변수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변하는 수, 뭔가 알아내야 되는 수 하면은 집어넣을 때, 뭐 함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는 항상 x였는데 그게 x가 아니라 항등식에서는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라는 말 말고도 문자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x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k 앞에 있는 것도 0, 나머지 것도 0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a는 2.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어렵죠. 항등식이니까 여기서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어떤 문자에 관해서 라는 질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싹싹 풀면 끝납니다. 여기 있는 계수비교법으로 전체를 해주면 계수비교법은 계수로 각자 모아줄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 아니라 곱셈 정리를 이용을 해서 몽땅 다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3에 x 플러스 3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놓으면 요 전체 x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서로 같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a는 2 첫 번째 요식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a가 2니까 a 플러스 3이 b잖아요. 그러면 b는 5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식은 c는 3이라고 그냥 막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을 내주시기만 하면 되네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 여기 이게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인데 요 문자에다 뭐를 집어넣었더니 뭔가 한꺼번에 0으로 딱 떨어지게 되는 게 쉽게 보인다 라고 하면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하면 양변에다가 한번 x 대신 2를 넣어 볼게요. 2를 넣어보면 대입할 때는 대입만 이거 절대 건너면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2 더하기 4 빼기 8이라고 쓰지 마세요.
요거는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피눈물 흘리게 되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그럼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 때문에, 여기는 얘 때문에 0으로 각자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정리하면 2 더하기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곱하기 b니까 b의 값은 2. 마이너스 1. 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그럼 양변에다가 이번에는 첫 번째식, 두 번째식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2의 2의 제곱 곱한 거 4 곱하기 2 마이너스 8. 이거는 앞에는 여기 이게 들어가면은 x-2 때문에 전부 0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서 c의 값을 써주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머지 a 대신에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a 값은 11.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인데,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누는 거에 대한 식은 앞에서 제가 항등식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면서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257을 11로 나눴다 라고 하면 2, 22, 37, 3, 33, 나머지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257이라는 숫자는 여기 목과 그 나누는 수 제수 23 곱하기 11은 네, 요거는 이 나머지 여기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항식도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원래 있는 나눠지는 수 피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를 x제곱 플러스 2x-1로 나누었을 때 여기 나누게 되면은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뭔지 모르는 이 숫자를 일단 냅둬요.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건 나머지 정리해서 합니다. 여기 옆에 있네요. 오른쪽에 몫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6x 마이너스 플러스 3.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전체를 비교해서 a와 b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식이 되게 복잡한데 이거를 쭉 다 풀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변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주면 a는 4, b는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진짜 개쉽죠, 여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5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누어 떨어졌으면 요 다음에 있는 게 몫이 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겠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요 앞에 있는 몫을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qx라고 다항식에 대해서 표현을 할게요. 이건 이제 앞으로 바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에요. q는 쿼션트 5였나 2였나? 네, 그 영어는 제가 잘 못합니다. 아무튼 쿼션트에서 목을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양쪽을 갖다 비교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첫 번째는 양변에다가 x 대신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요만큼이 x 대신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완성이 될 거고요. 다음은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5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b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되네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2개, 식 2개니까 이 2개를 연립을 해서 A는 마이너스 0, B는 0. 네, 이와 같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항등식은 뭐 진짜 쉬워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항상 이거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수를 비교하거나 이렇게 그 수치를 대입을 해서 적당히 그 개수를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와 같은 거를 살짝 응용을 해서 그 뒤에 있는 그 나머지 정리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요 마지막에 발견했는데 요 불상사가 발생을 했네요. 14. 다항식 항등식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